장가희 기자. 이번에는 또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뒤집어 놓은 학부모 얘기라고 하는데 뭐 학부모가 어떻게 했길래 학교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자녀를 전교 부회장 시키려다가요.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2월에 다니던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에 이 아이가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후보들이 이 A씨의 자녀가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기는 등 선거 규정을 어겼다. 선거 이렇게 규정?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전교 어린이 부회장 당선을 취소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후에 A씨가 여러 방식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지역 맘카페에 교장, 교감 선생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올리거나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 고발, 또 8건의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29회에 걸쳐서 300여 건의 정보 공개 청구, 그리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결국 학교가 행정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업무 방해를 받자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포스터 크기가 좀 커졌다고 해서 당선 취소하는 건 또 좀 이례적이긴 하고요. 네. 어쨌든요. 자, 김진일 변호사님. 일단 뭐 세상에 이런 학부모도 일단 있는데 학교 행정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조금 업무 방해했다는 거 뭐 얼마나 민원을 넣었길래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위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해서 민원만 이제 24건을 넣었다는 것이고 이 학교를 상대로 해서 300여 건의 자료를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를 마비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민원 넣을 게 어떻게 24건이나 있고 전교 부회장 관련된 건데 선거 예. 관련된 건데 그리고 또 300건이나 자료를 요청할 게 있나 이제 300 싶으실 건이나, 것 예.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요청한 자료는 이 어떤 본인 자녀의 그 부회장 선거하고 무관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업무를 좀 마비를 시키려고 이렇게 한 의도가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요청한 자료가 뭐가 있냐면 학교의 뭐 인사 기록이라던가 아니면은 예산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또 이제 사업 내역 이거는 이제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네요. 관계가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29차례에 걸쳐서 300여 건의 자료를 이제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 측에서는 이게 일일이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문서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뭐 행정 업무라든가 학교 본연의 업무를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민원을 당해서 이제 업무가 방해된 것도 있고 이런 어떤 과도한 자료 요청 무관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소요가 많이 돼서 업무에 굉장히 좀 지장이 많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뭐 심하면 업무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그 학부모가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교감 선생님이 자신의 아이한테 당선 무효 각서를 쓰게 하면서 폭력과 고성을 질렀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뭐 공론화되기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 학부모가요. 아마 진상 중에 진상, 갑인 학부모인 것 같아요. 진상. 예를 들면 자기 뭐 자녀가 부회장 선거에 당선되고도 사실은 당선 무효가 됐다고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할 거예요. 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있죠. 그러면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해야 하는 거예요. 민원을 한번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애의 말을 듣고 굉장히 이걸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국민신문고도 24건이라지 고소고발 7건 뭐 그런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 또 거기다 허위로 교감이 당선 무효 자녀에게 당선 무효에 대한 확인 각서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고성 지르고 폭력했다고 그래서 이거 사실을 이제 폭행으로 고소를 한 거죠. 예. 그다음에 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했고 선생님들의 명예훼손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해당이 된다. 그래서 교권보위원회에서 열어서 사실 고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얼마나 진상을 부렸으면 이 학교 교감 선생님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뭐 결국은 이 학교를 지금 다니지 않고요. 전학을 갔다고 그래요. 전학을 갔다. 일단 뭐 한번 거꾸로 볼까요?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요. 포스터 크기 때문에 일단 당선이 무효됐잖아요. 만약에 자녀분이 네. 이 포스터 크기 때문에
당선이 무효됐어요. 그럼 어떻게 좀 대처하시겠어요? 아니 화 나겠죠. 네. 화 나는데 일단 뭐 저희는 이제 법조인이잖아요. 그럼 선거 관련 규정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터 크기가 조금 더 컸느냐, 많이 컸느냐. 이게 또 당선 무효까지 될 만한 사안이냐? 그렇지. 당선 무효 사안인지를 검토를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이의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의 제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규정에 맞는다고 하면 수능을 해야죠.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맞지 않는다고 하면 뭐 법적으로 뭐 행정심판이랄지 학교에 이의 제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학교를 마비시킬 정도 하는 행위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면 요즘 자녀를 딱 한 명 낳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녀에 대한 편중적인 사랑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배 교수님 일단은 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데 일단 사회생활을 배우는 학교 아닙니까? 여기서 좀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에서는 사카마미, 우리나라에서 헬리콥터 마미. 그런데 범죄적으로는 미니하우젠 바이 프록시라고 하거나 아니면 마리오네트 증후군. 너무 영어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니하우젠 바이 프록시라고 하는 것은 예. 아이를 조정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되는 거죠. 자기가 사실은 뭔가 하고 싶은데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성공을 대리. 그래서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서 이렇게 인형을 하는 것처럼 예. 그게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포괄적으로는 관종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를 망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독립적이지 않고 그냥 부모의 말만 듣는 그런 인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우리 부모님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사커맘하고 사커마미는 이제 미국에서 축구에 데리고 다니는 학부모들. 그렇죠. 그 축구의 주장이 되기 위해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도 하고 그래서 돈도 막 쓰고 햄버거도 사주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동안 문제가 됐던 게 사카맘이라고 합니다. 그런 엄마들. 그렇군요. 예. 장관 기자, 일단은 최근 교권 침해 관련해서요. 일단 악성 민원이 따르자 교육당국 일단 대응 나서지 않았습니까? 뭐 관련해서 또 다른 고발 계획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에서 한 감독관이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적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서 항의와 폭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 학부모는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학부모의 자녀가 시험 종료령이 울렸는데 답안지를 작성하려던 행위가 이 부정행위로 처리가 되자 네.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내서 직접 찾아가는 건 물론이고요. 내가 변호사인데 라면서 우리 아이 인생 망가뜨렸으니까 너의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 이렇게 선생님께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 학부모가 좀 뭐 과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감독관의 근무지는 또 어떻게 찾은 거예요? 그게 좀 약간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독관 선생님이 있으면 이제 명찰을 폐용하거든요. 예. 명찰 폐용하면 이름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녀가 그 이름을 학부모에게 알려줘서 학부모가 찾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름만 가지고 찾기는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선생님이 있고 전에 같이 배웠던 선생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도 한번 찾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학교 정도는 알면 아마 홈페이지 정도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선생님의 개인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 이 개인정보를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고 가서 이렇게까지 학교 앞에까지 쫓아가서 이런 시도 하고 굉장히 난리도 피우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이 학부모가 변호사 출신 스타 강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자기의 행위 자체가 김광선 변호사님하고 비슷하네요. 사 변호사님. 그런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어떤 결과를 나올지를 몰랐을까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전 사건에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부정행위냐 아니냐 이걸 정말 감독관이 잘못 판단했고 그것이 교육청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사적 구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법이 정비돼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기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힘, 자신의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거 갖고 해결하려는 것은 사적 구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걸 경계해야겠죠. 김지희 변호사님, 일단 이 비상식적이었던 이 학부모가 이제 상식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입장문 내고서 사과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그 입장문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뭐 주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학부모는 지금 해당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좀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과의 마음을 전했고요. 그러면서도 본인의 자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은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제 그 관련된 선생님, 그러니까 감독관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 근무지를 불법으로 알아낸 것은 아니고 당시 이제 폐용했던 명찰을 보고 나서 그 교육청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이제 그냥 가나다 순으로 돌렸다고 해요. 분명히 이제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가 이제 찾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뭔가를 이제 뭐 취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1인 시위도 했었는데 1인 시위는 이제 그 학부모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아내 그러니까 그 자녀의 어머니가 이제 한 건데 이 1인 시위를 말리지 못한 것도 이제 본인이 잘못이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변호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뭐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변호사를 언급을 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고의라던가 과실이라던가 이런 어떤 단어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이제 변호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밝히게 된 것이지 뭔가 지위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부정행위는 아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과의 마음을 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뭐 항의도 적정선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선 넘으면 경고 나오고 퇴장 주니까 이거 좀 적정하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